안녕하십니까. 2022년 10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조금 전이죠.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3차, 4차, 5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뭐 기각, 각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겁니다.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,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, 요런 거는 다 기각을 해버렸고요.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신청했던 것은 각하를 해버렸습니다. 뭐 기각과 각하가 약간 다른데 저희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요청했던 거는 다 법원이 안 받아들였다,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법원에 의해서도 명실상부하게 비대위 체제가 된 것이다. 이렇게 보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자, 앞으로 국민의힘의 이제 전당대회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,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가처분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죠.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움직일 걸로 봅니다. 하나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정상 작동하게 돼 있고요.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고 정진석 비대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. 라고. 왜냐면 지금까지는 자, 정진석 비대위가 이것도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야? 뭐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사라지게 됐죠. 저는 아마 제 논평을 주의 깊게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이거는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,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. 왜? 제가 그때 논 거가 뭐냐면 먼저 8월 26일 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던 그 부분은요, 사실은 의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려는 흐름, 그게 분명히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최고위원들을 뭐 보궐선거를 안 하더라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무리하게 비대위 체제로 갔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, 이번에는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거든요. 당헌을 개정해서 그 개정한 당헌 당규의 절차대로 비대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? 그래서 저는 아마도 법원이 아무리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똑같은 걸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이 가처분 신청이 3, 4, 5차가 다 기각 또는 각하됐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트랙으로 정진석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국민의힘은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, 그러면 이제 또 한 트랙은 이제 이준석의 운명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준석의 운명은 오늘 밤이죠. 밤에 윤리위원회를 엽니다.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제명이 아니고, 제명이나 탈당 권고가 아니고 뭐 당원권 정지를 1년에서 3년 요 사이에서 다시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린다, 이런 보도가 지금 여러 군데, 한 서너 군데의 언론 매체에서 나왔습니다. 뭐 윤리위 관계자 코멘트로. 근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. 그런데 저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런 보도를 봐가면서 아니,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뭐 저는 이제 왜 과거부터 제가 정치적 해법 얘기를 했을 때 정치적 해법은요, 뭐 아니면 도로 가야 된다,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. 물론 명분이 조금 약한 측면은 있죠.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뭐 비속어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공방이 한참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야, 왜 나만 징계하냐? 내가 뭐 양두구육 뭐 신군부 얘기 좀 했다고 해서 나 징계하면 그러면 뭐 이 XX 얘기한 사람 징계 안 하냐? 뭐 이런 이제 반론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차피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
뭐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뭐 1년, 2년 뭐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완전히 결별하든가 아니면 끌어안든가. 근데 끌어안을 상황은 지금은 현재 아니죠. 그렇다면 완전 결별 쪽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. 그게 어정쩡하게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끌고 가는 것보다 저는 낫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, 그러니까 정치적 해법인데, 정치적 해법이면 결국은 끌어안든가 결별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, 지금 어차피 그 길밖에 없는데 끌어안을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그런 노력도 누구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뭐 그러면 결국 결별밖에 없는데, 글쎄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또다시 뭐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, 저는 그게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. 지금 이 국면까지 왔으면 여기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. 제가 뭐 7월 달 뭐 이런 때 얘기했던 정치적 해법, 그때는요 끌어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됐죠. 뭐 누구 때문에 악화됐느냐, 뭐 그거는 서로 이제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악화가 된 건데, 그러면 이 국면에서는 정치적 해법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, 자, 오늘 이제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니까,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이상 법률적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,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봅니다. 내려줘야 되는데, 그것이 당원권 정지를 더 다시 연장하는 방법, 이거는 저는 해법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. 여기서는 확실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. 그럼 정치적 결단을 못 내린다면 여기서 또 뭐 당원권 정지를 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, 저는 상책은 아니다. 그거는 어찌 보면 하책이다.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저는 그건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, 자,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접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남은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근데 이제 어떤 윤리위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, 그거에 따라서 뭐 만약에 제명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본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뭐 한 2, 3% 정도는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고 봅니다. 여론조사 기관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, 뭐 그건 이제 물음표죠. 물음표.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아마 본인도 자신하기 어려울 겁니다. 그런 점에서 본다면,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으로 갈 것도 아니고,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영향력, 그거는 만약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와 결별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거는 확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, 그러나 일정 부분 뭐 그게 2%가 될지 3%가 될지, 또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해자가 된다라는 그런 그 프레임이 또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나 여하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, 젊은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, 이거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.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가는데,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그 영향력이 아주 줄어든 가운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, 그 여론전이 그렇게 그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에 있을 때와 국민의힘 밖에 있을 때는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 차이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, 그것도 저는 또 크지도 않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작은 퍼센테이지나마 그 지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, 이것이 나중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꺼진 불이 아니어가면서, 그러나 국민의힘과는 계속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. 앞으로 뭐 오늘 윤리위원회 밤 저녁에 그 결정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미래,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
제가 또 한두 번 더 유튜브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고맙습니다.